2027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특강 독서에 교과서 개념학습 48쪽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인다. 경제의 어떤 패턴이 좀 다르다. 기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얽히고 설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인다. 현대 경제는 이러한 복잡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등장한 복잡계 경제학, 요게 핵심 내용이죠. 복잡계 경제학. 경제 주체가 이제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다.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긴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이제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비합리적일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봅시다. 이 문단.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식적 모델의 결과물, 이렇게 되면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죠? 수학적 계산 가능하고 도식적 모델이 있으면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그죠? 현대 경제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또한 현대 경제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이 제한된 경제 정보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정형성이 아니라 비정형성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 계속 이제 변동성이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기술의 선택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경로 의존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의 선택에서 경로 의존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경로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밑에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계속 이제 예측 못한다. 계속 그 같은 얘기 하죠. 경로 의존성에 대한 얘기 봅시다. 이게 뭐냐? 경로 의존성. 이것 때문에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건데, 경로 의존성이 뭐냐? 여기서 경로 의존성이란 어떤 선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그 초기 선택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그 경로를 따라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쭈루룩 선택이 되는 거지. 다시 경로 의존성이란 어떤 선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맨 처음 초기에 선택한 거, 그 초기의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에 선택한 거에 이제 거기에 어떤 근거를 두고 또 다른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거의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면서 그 후의 선택 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대학을 어떤 과를 갈까? 어떤 과를 딱 정했어.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 그 대학을 가게 됐을 때, 그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가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쭉 이제 인생이 쭉 이제 거기 그 내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택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의 학습 비용,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인 네트워크 효과. 여기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거네. 등은 이제 익숙한 어떤 기존 기술을 고수하는 경로 고착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경로 고착이 된다. 경로 의존하게 된다. 경로가 이제 고착된다. 그죠? 한번 딱 선택한 이후로 이제 그 길 따라 쭉 가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경로 고착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서 반복이 된다. 그렇겠네요, 그죠? 3문단. 특히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시장 질서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죠? 시장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때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의 질서는 일반 개별적인 어떤 선택의 어떤 단순한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단순한 선택들이 이렇게 합으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별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의 이제 주요한 특성으로 창발을 언급한다. 창발. 그러니까 현대 경제의 주요한 특징 창발이다. 뭐 같은 내용이겠지. 변동하지 뭐든 초기 선택에 따라 쭉 이어지는 거 경로 변경이 어렵고 그죠? 그건 또 뭐 예측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창발 봅시다. 현대 경제 주요한 특징 또 다른 특징. 창발이란 개별 요소들의 이제 단순한 어떤 합이나 평균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질서, 구조, 성질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창발이란 개별적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나 평균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질서, 구조, 성질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창발이라는 게 어떤 단순하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어떤 단순한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뭐 1 더하기 1은 3이 된다 이런 거겠죠. 어떤 새로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때 질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각각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특성이다. 이때 새로운 어떤 만들어진 질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 새로운 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된다. 시너지 효과, 그죠? 뭐 하나가 더 추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3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이때 질서는 내부의 구성 요소 각각의 이제 존재하지 않는 특성으로 오직 그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그죠? 어떤 시장 경제를 예측을 못한다. 이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뭐 그죠? 상품 가격, 뭐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예측을 못한다. 어렵다. 그죠? 4번 4문단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죠? 자기 조직화 능력이 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그러니까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조직화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죠? 자기 조직화 능력이 또 뭐냐? 자기 조직화 능력. 내부 구성 요소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여 적응하며 질서를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다. 현대 경제에서는 자기 조직화 능력. 자기 조직화 능력이 있으면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정보 환경 변화에 반응해 가지고 행동 전략을 바꾸고 그러니까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변화가 경제 구조를 재조직하고 하며 전체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현대 경제에서 외부의 지시나 하향식 통제, 로 이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통제가 안 된다, 이제 시장이, 그죠? 하에 이제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예측과 통제가 아닌, 뭐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예측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닌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뭐 시장 뭐 경기 쉽지 않다, 그죠? 주식 거래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어렵지 않다. 뭐 현대 경제 이제 그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봅시다. 1번 현대 경제에 대한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걸 골라라. 부합하지 않는 걸 골라라. 답 5번이네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질서, 이게 뭡니까 이거? 창발 아닌가? 창발?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 질서라는 게 창발이죠. 창발은 여기 하나 자발적으로 성질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발이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창발은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되고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그죠? 자발적으로 시장 자체가 유기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 질서는 개별 주체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개별 주체들에게 발견되지 않죠. 이런 어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은 개별 주체들이 만든 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단순 2가 아니라 뭐가 더 추가가 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 질서, 요것 때문에
뭐가 더 추가가 되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별 주체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만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응? 전체적으로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 가능하다. 그죠?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다. 개별 주체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2번 봅시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걸. 보기. 코티 자판 배열은 타자기의 기계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고안된 것이다. 타자기.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 있는 어떤 키보드 말고 타자기 탁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타자기 잉크 바박 찍는 거, 바로 이제 종이에다 잉크를 바로 찍는 거, 그거 타자기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컴퓨터 키보드는 타자기에서와 같은 기계적 충돌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입력 효율 면에서 쿼티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여러 새로운 자판 배열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자판 배열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그러나 이미 쿼티 자판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가지고 널리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판 배열의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그죠? 그 새로운 기술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안 한다. 왜? 기존에 최초에 선택한 거 그거에 따라서 쭉 이제 그 고정, 그죠? 경로 고정이죠. 그 현상에 대한 얘기네요. 답 3번 봅시다. 3번. 쿼티보다 입력 효율이 우수한 자판 배열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게 개발됐죠.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이걸 선택했었어야지. 근데 합리적이지 않다. 그죠?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틀렸죠. 그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 경로에 따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죠. 그죠?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경제의 비정형성을 해소 못하고 있죠. 그죠? 비정형성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말해주지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 문제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빈칸 채워라. 보기. 복잡계 경제학에서 자기 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다. 자기 조직화 능력. 그죠? 바로바로 적응해 나가는 거. 그런 게 역량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는 불확실성, 그죠? 확실하지 않다. 예측 못한다. 상호작용, 막 서로 작용해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또 만들어지고 막 이런다. 변화 가능성, 그죠?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 쉽네요. 예,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